여러분, 생성형 AI의 잠재력 정말 100%다 쓰고 계신가요? AI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을 착 하고 알아듣는 진짜 파트너로 만드는 비결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완벽한 프롬프트 기술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죠. 오늘 우리는 딱 4단계를 거쳐서 AI 마스터가 되어볼 건데요. 먼저 AI의 잠재력을 어떻게 여는지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프롬프트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샅샅이 뜯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엔 AI의 창의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법을 익히고 마지막으로는 AI를 지휘하는 멋진 감독이 되는 그 여정까지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질문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훌륭한 답은 훌륭한 질문에서 나온다고. AI도 똑같습니다. 이 녀석의 잠재력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우리가 AI에게 어떻게 말을 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완전 공감되지 않으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박이겠다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답변은 너무 뻔하거나 심지어는 동문서답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실망스러운 답변이 AI의 한계가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사실. 핵심은 바로 우리 사용자가 AI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AI의 창의력 스위치를 켤 수도 아니면 그냥 꺼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사용자인 우리와 AI 사이의 전문 통역사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냥 질문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얻어내도록 AI와 제대로 대화하는 소통의 기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완벽한 프롬프트의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좋은 프롬프트가 사실은 어떤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4가지 핵심 요소로 딱딱 나눠서 살펴볼게요. 완벽한 프롬프트는요, 이 4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지시, 문맥, 입력 데이터, 그리고 출력 지시자입니다. 이 4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AI가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거죠. 각각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지시는 AI한테 이거 해 하고 정확히 뭘 할지 알려주는 명령이고요. 문맥은 이건 이런 상황이야 하고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는 자, 이 재료를 가지고 해 하고 내용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력 지시자는 결과물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하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말로 풀었던 그 요소들이 실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명령으로 변환됩니다. 인스트럭션은 요약해 라는 명확한 지시, 컨텍스트는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한 글이라는 배경 정보, 인풋 데이터는 실제 연구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코드 한 줄 한 줄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지휘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아웃풋 디렉티브라고 해서 결과는 3개의 블랙 포인트로 정리해줘 같은 줄을 하나 딱 추가하면 와, 답변 형식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프롬프트라는 대본을 짜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AI라는 배우의 감정선이나 연기 톤까지 우리가 직접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는 프롬프트에 쓰는 글자 내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설정값, 바로 파라미터를 통해서 AI의 결과물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마치 AI의 창의력을 조절하는 다이얼이 우리 손에 딱 주어진 것 같달까요? 이걸로 AI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얼은 바로 temperature, 온도입니다. 말 그대로 AI의 창의력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온도를 낮게 한 0.2 정도로 설정하면 AI가 아주 이성적이고 사실에만 딱딱 맞춰서 예측 가능한 답변을 내놔요. 보고서 요약이나 팩트 체크 같은 거 할 때 딱이죠. 반대로 온도를 1.5 이렇게 확 높이면 AI가 갑자기 시인이 돼요. 막 창의적이고 진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팍팍 던져주니까 브레인스토밍 할 땐 이만한 게 없죠. 두 번째 다이얼은 탑 P입니다. 이건 AI가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 얼마나 넓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템퍼리처가 답변의 온도를 조절했다면 타피는 답변의 예측 불가능성을 조절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값을 낮게 하면 늘 가던 안전한 길로만 가고요. 높이면 더 다양한 길을 탐색하게 만들어서 훨씬 독창적인 표현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 간단한 예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나는 아침에 빵을 이라는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해도 우리가 이 다이얼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먹었다라는 아주 평범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구웠다라는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방향키가 완전히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제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입니다. 왼쪽을 보면 템퍼러처가 1로 설정되니까 가장 일반적인 단어, 먹었다가 나왔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템퍼러처를 2로 확 올리니까 훨씬 덜 예측 가능하지만 더 흥미로운 단어인 구웠다가 선택됐습니다. 이 다이얼을 정말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이렇게나 극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AI 답변의 길이를 제어하고 심지어 비용까지 관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토큰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토큰은요, AI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잘게 쪼갠 레고 블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죠? 한국어 가는 토큰 하나지만 과위는 2개의 토큰으로 나뉘어요. 영어 단어 굿바이도 2개의 토큰으로 쪼개지고요. 이처럼 토큰 수는 그냥 글자 수나 단어 수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최대 토큰이라는 설정으로 AI가 내놓는 답변의 길이를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답변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토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꿀팁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도구들을 손에 쥐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AI의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서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AI 감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째, 훌륭한 프롬프트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 둘째, 템퍼러처로 창의성을. 셋째, 타피로 다양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이 모든 지식을 갖춘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AI를 지휘하고 원하는 결과를 창조해내는 감독입니다. AI를 지휘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힘을 손에 넣은 여러분, 이제 무엇을 만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 여러분만의 놀라운 결과물을 지금 바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